효과, 절약.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맞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뚜안 씨는 어떻게 생활비를 절약하세요? 저는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쇼핑을 하러 갈 때 꼭 필요한 물건 이름을 미리 적어가요. 2. 결제는 카드로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하시겠어요? 카드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카드는 한도가 초과되었는데요. 3. 돈을 그렇게 물 쓰듯 하면 어떡해요? 저도 아껴 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뚜안 씨, 못 보던 책상이네요. 새로 샀어요? 아, 이거요? 지난주에 재활용품 센터에 가서 하나 샀어요. 새 것 같은 물건이 아주 많던데요. 그래요? 저도 선풍기를 하나 사야 하는데 거기에 가면 가전제품도 있어요? 그럼요. 가전제품도 있어요. 어디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2.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저도 전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엔 주로 현금을 써요. 현금을 쓰면 절약이 돼요? 그럼요. 현금을 쓰니까 무엇보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아서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의 저축상을 받으신 이미선 씨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건을 살 때 늘 동전부터 쓰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의 기사를 읽었는데 그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물건을 살 때 지폐를 먼저 쓰면 잔돈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동전이 무겁기 때문에 집에 오면 동전을 아무 곳에나 두게 돼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잔돈부터 사용하면 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푼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목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잔돈부터 썼어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선 씨처럼 저축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저축을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비결이라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돈이 생기면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썼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몇 번만 해보면 습관이 돼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축왕 이미선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금 댁의 냉장고 온도가 몇 도로 맞춰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 모르신다면 이미 돈이 새 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내부 온도를 1도만 높여도 7%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 뒷면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기는 10분 이상 돌리면 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옷감만 상합니다. 세탁을 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세탁기를 10분 이내로 돌리면 전기도 절약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경우는 모니터가 컴퓨터 전력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요. 따라서 본체 부팅 시간에 맞춰 최대한 늦게 켜고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D를 넣은 채 작동하면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사용 후 바로 빼놓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줄일 수가 있어서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까지 챙길 수 있는 전기에너지 절약.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11과) 결혼.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허락을 받으셨어요? 자주 찾아뵙고 저의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2. 종교가 다르다면 결혼 생활이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종교는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3. 내일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는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 씨는 성격이 활발하니까 어른들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유나 씨는 나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와 말이 잘 통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외모는요? 요즘은 키가 큰 남자가 인기가 많다면서요? 글쎄요. 저와 성격이 잘 맞는다면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2.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해요? 요즘에는 서양식으로 결혼을 해서 잘 입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 주에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직접 가서 볼래요? 제가 모르는 사람일 텐데 가도 될까요? 축하하는 자리니까 괜찮아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라서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사모님과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있나요? 글쎄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원래 취미가 같았어요? 아니요. 취미는 달랐는데 같이 살면서 서로 좋아하는 것을 찾았지요. 매주 함께 테니스를 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요. 저도 선생님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걱정 마세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작은 일에도 대화를 해나가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생활 양식의 변화와 결혼관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독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하여 자신의 인생의 한 모습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한 방송국과 일본의 한 방송국이 공동으로 양국의 미혼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독신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미혼 여성 가운데 반 이상은 결혼을 인생의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독신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국 응답자 모두 적절한 상대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 일본에서는 시댁과의 관계, 한국에서는 출산, 육아,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두 번째 이유로 선택하여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기혼자에 비해 독신이어서 겪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서 혼자 대처하기 어려움을, 일본은 정신적 외로움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독신으로 있을 경우에 대한 걱정은 양국 미혼 여성 모두 가족 없이 혼자 늙어간다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결혼을 한다면 결혼 상대에게 바라는 조건은 일본과 한국 똑같이 가치관과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 꼭 가지고 싶다, 있는 것이 좋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비율은 한국이 58%였으나 일본은 45%에 그쳤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 응답자들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나 한국 응답자들은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라는 대답을 꼽았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혼 여성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갖고 어떤 색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2과) 사건과 사고.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직접 운전해 보니까 어때요? 편하기는 한데 조심해야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2. 저쪽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죠? 소방차가 많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불이 났나 봐요. 3. 남씨, 오늘은 왜 술을 안 드세요? 차를 가지고 와서 이따가 운전해야 해요. 아, 그렇군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던데 조심해야죠. 2번.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에 체크 표시해 보십시오. 1. 어제 뉴스 보셨어요?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서 인명피해가 크대요. 저도 신문으로 봤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무서워요. 맞아요. 하지만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면 피해가 좀 줄어들겠죠. 2.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이 응급처치를 해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구조대에 신고해야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제가 신고해서 곧 도착할 거예요. 3. 뉴스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족여행을 갔다가 실종됐대요. 네, 저도 봤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대요. 들어보니까 실종된 사람 중에는 아이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안 됐어요. 앞으로 여행 갈 때는 날씨도 잘 보고 가야겠어요. 맞아요. 저는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조심해야겠네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지훈 씨, 어제 잘 잤어요? 저는 어젯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거든요. 화씨 집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어제 자다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사고가 났던데요? 사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자동차하고 부딪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차하고 응급차도 와 있었고요. 그래요? 그럼 사고 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만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하는데 큰 사고가 날 뻔했네요. 특히 요즘에는 과속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무서워요. 맞아요.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니까 문제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서 안전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텐데 정말 걱정이네요. 2. 들어봅시다. 2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물놀이 안전사고 통계를 살펴보니까 전체 73%가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과는 다르게 구조대원이 없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역의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특히 계곡처럼 위험한 곳에서는 여름철마다 조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석에게 물놀이 안전교육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물놀이 지역에 비치되어 있는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서객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